2010년부터 지금까지 차량을 교체한 게 6번이에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차를 바꿀 때마다 네. 캐피탈, 전액 할부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저축을 못 한다는 거죠. 네. 매달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닉네임 도미솔이라는 분인데요. 네. 만 39세고 여자분이시고 이제 주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니까 4인 가족이죠. 네. 소득이 610만 원인데 친정어머니 170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친정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친정 어머니의 소득을 합쳐가지고 지금 오. 같이, 예, 그러니까 5명이서 한 네. 생계, 한 가족의 생계, 5인 가족이군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근데 합치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머니한테 돈을 좀 드리는 게 이제 기본인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오히려 돈을 좀 받는 조금 상황이다. 특수합니다. 이것도 한번 이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월 저축액은 100만 원인데 10월부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합치셔가지고 아, 그 전까지는 100만 원의 저축을 못 하시고 마이너스였을 수도 네, 있겠네요. 빚을 계속 갚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간 좀 도와주러 온 케이스인 것처럼 보이네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죠. 같이 뭔가 시너지? 네, 네. 좋습니다. 자,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안녕하세요. 올해 40살 주부입니다. 친정엄마랑 올해 같이 살게 됐습니다. 일찍 결혼해가지고 큰애가 20살, 네. 작은애가 15살, 네. 다 컸죠. 40살이신데? 만으로 39이신데. 그러면 고딩 엄빠 딱 그 나이시네요. 진짜. 그렇죠. 아주 어릴 때 결혼하신 분이군요. 네. 그래서 애가 20살입니다 이미. 원래 캐피탈 대출이 3건 있었는데 10월에 주택담보대출 추가로 받아서 캐피탈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자 높은 거를 이제 상환하신 거 대환한 거죠. 그렇죠. 캐피탈 이자가 10%가 넘는 거예요. 와. 이게 캐피탈이 2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축은행이든 우리가 사실은 1금융권, 2금융권 분류를 하는 게 1금융권 이게 사실 정식 경제 용어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네. 거였는데 1금융권이라고 한다면 일반 은행, 시중은행들 네네. 거기에 뭐 국책은행, 기업은행 같은 거나 뭐 산업은행 이런 것들이 껴져 있고 네. 그 은행이 아닌 건 다 2금융권입니다. 네. 금융기관에 한해서.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대부업체들 있잖아요. 네. 이 대부업체는 사금융, 네. 사사로울 사자 써가지고 사채. 사채 쓰는 그 사금융이고 네. 그들이 이제 본인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3금융권이다 이런 걸 쓰는데 아닙니다. 금융권이 아니다. 금융권 아닙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네. 대부업이다. 친구한테 돈 빌린 거나 마찬가지고 이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전문적으로 빌려주기만 하는 회사. 아무리 우리가 주로 자동차 살 때 빌리죠. 네네. 그러니까 빌려주기만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은행은 돈을 우리한테 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빌려가기도 하잖아요. 네. 예금이나 적금의 형식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순수하게 여신만 하는. 그러니까 네. 수신은 돈을 은행이 받는 거. 네. 여신은 대출. 근데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하는 게 캐피탈, 뭐 신용카드사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네. 이금융권 여신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가 높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요 캐피탈이라는 데는 말 그대로 그럼 예금 같은 돈을 모으는 못 행위를 안 받죠. 한다면 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어. 캐피탈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서 돈을 네. 모집을 해다가 그걸로 네. 이제 빌려주는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은 요즘에 채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시중에다가 5%짜리 채권을 내놔봐야 한전이 5%를 내놓는데 한국전력이 망하겠어? 라는 생각에 네. 굉장히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5%연 5% 이율이 넘는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네. 이런 캐피탈사 아무리 신용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미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높은 이자를 줘야 되고 그 돈을 빌려올 때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다 보니까 네. 우리한테 대출을 줄 때 더 당연히 많이 붙이고. 네. 게다가 그걸 쭉 더 올려가지고 야 신용도가 안 좋으면 많이 받아야지 하는 게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법정 최고이자가 20%로 제한이 되다 네. 보니까 올려봐야 20%. 그러면 이분은 너무 위험해서 30% 40%는 받아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안 네. 빌려주죠. 네, 여기서 네, 못 빌리고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나가는 뭐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금리의 상단이 딱 정해져 있고 이게 네. 예전엔 되게 높았는데 그쵸. 이제 뭐 지난 정권이 이제 뭐 저금리 기조이기도 했고 너무 네. 고가의 금리를 받는 건 좀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제 낮췄던 게 이제 20%까지 와버렸는데 네. 요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고금리로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1금융권도 이자를 5% 6%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1금융권 신용대출 하단이 6%고 네. 상단이 8%예요. 네. 그럼 여기는 더 받아야죠. 그러면은 여기는 훨씬 더 신용도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돈을 떼일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곳들이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 큰일 나는 분들이 그 계시죠. 소액이라도 빌려야 되는데 또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20% 상단이 딱 잡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받아가지고 떼이는 거 생각해 보면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거 손해다. 네. 그럼 아예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돈이라도 지금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답이 없고 그냥 막 그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네. 명함 뿌리는 일수. 그러니까 뭐 이제 불법으로 가는 네, 거죠. 연 100%짜리. 불법으로 가는 순간 이제 제도권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답이 안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생기기 네. 때문에 뭐 그렇다고 돈 빌리지 마세요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나라가 빌려주든가. 저걸 네. 이렇게 낮춰놨으면 그러니까. 대신 나라에서 빌리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빌려줄게요. 그런 게 이제 햇살론, 뭐 세이마우시 이런 네. 것들인데 그건 문턱이 되게 높고. 그런 건 또 높고 이게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참 이게 네.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 높여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내려간 게 다시 올라가는 게 어렵죠. 또 쉽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네. 학생이나 취준생, 사회초년생은 햇살론 뉴스나 햇살론 뱅크가 좋긴 한데 그렇죠. 벽이 높습니다. 벽이 높다는 게 문제예요. 좋은 의도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그 부작용이 많아요. 그 부작용이 예. 이게 지적이 안 됐던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막 해. 예, 막 해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근데 네. 얼추 그냥 보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우리는 싼 이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겠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가 이렇게 낮아져 왔던 그 단계 구간별로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 빌릴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 돈을 빌려주면 모르겠는데 안 빌려주니까. 안 빌려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약 분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청년한테 공급한다고 했어. 네. 그럼 다 공급하면 되죠.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근데 예를 들어 100명이 기다리는데 2개 주고 자, 요 한 개는 신혼, 한 개는 뭐 청년. 다자녀, 뭐 한 네. 개는 뭐 추첨이야 막 이렇게 돌리면 나머지 90명은 난 집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참 이게 참 문제인데. 사실은 모든 정책이 네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그럴 수는 없겠으나 없죠. 중심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국민은행 주담대를 받았어요. 네. 네.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고금리를 갚은 건 다행입니다. 네. 전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일을 못하고 있고요. 신랑 월급은 440만 원, 친정엄마 170만 원 이렇게 610만 원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결혼생활하면서 모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답답해서 신청하는데 이거 이번에 주담대 추가로 받긴 했는데 잘한 건지 너무 궁금해요. 카드 할부값은 다 냈습니다. 네. 뭐 카드는 다 해지했고 남은 건 2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를 보면 이제 차 얘기가 나오는데 소유 중인 차량이 벤츠 E클래스가 2,200만 원이요? 중고로 사셨대요. 중고로. 네. 근데 벤츠 E클래스가 2,200만 원 정도면 구형이거나 연식이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오래됐겠죠. 뭐 주행거리가 되게 높을 텐데. 아니면 굉장히 아는 사람한테 잘 샀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그럴 리가 솔직히 없으니까. 원래 저 정가가 얼마 정도예요? 이 클래스 정도면? 뭐 되게- 막 다르지만 그래도 6천, 8천 막 그쵸. 하죠.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런데 저게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는 사실상 뭐 키로수가 되게 높건지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인생 마지막 차라고 해서 샀습니다. 신랑이 외제차 정비기사니까 네. 수리비는 안 들어가요. 연비가 기존 차보다 훨씬 적어서 후회는 안 합니다. 연비가 그렇게 높은 차는 아닌데 기존 근데 타던 차에 비해서는 기존 차보다 이분이 기존 차 타던 게 소렌토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연비가 좀 더 그렇죠.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고연비 차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네. 분들도 같이 다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말 후회는 안 합니다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걸 사죠? 특히나 그게 비싼 물건일수록 심사숙고할 물건일수록 네. 후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 확증 편향이라고 하나요? 네. 자기 합리화와 네네. 나는 이걸 산 게 당연해 타당해 인생 그것들을 마지막 차니까. 네, 계속 그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걸 비싼 걸 샀을 때 대부분 나 이거 후회한다라는 걸 무의식 중에 억지로 배제시켜요. 왜냐하면 사놓고 이거 후회하는데 그러면 내 그 판단이 다 잘못된 거고 나의 생각이 네. 잘못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후회는 안 한다라는 아니 근데 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대출이 많으신데 벤츠가 사실 물론 뭐 수리비도 안 들어가고 할 수는 있지만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닐 아니죠. 거거든요. 아니죠. 부품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뭐 어떻게 부품을 뭐 이렇게 어떻게 가져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지비가 네. 많이 드는데 유지비가 아예 안 드는 건 아닐 텐데 자 근데 3천만 원을 못 모는 이유는 빚이 많아서입니다. 이 부분이 빚이 왜 생겼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이제 식비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먹는 것도 지금 힘들 정도 다른 것도 많이 힘드시니까 이거는 절대 포기 못 하는. 네. 보통은 이제 여기서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의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술자리 뭐 모임 이런 건데 그렇죠. 지금 여유가 이분은 있으면
지금 그것도 여유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식비라도 지금 난 챙겨야 되겠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축은 100만 원부터 이제 10월부터 처음 시작했고요. 이제 2달 모으셨으니까 한 20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출이 462만 원입니다. 자, 보험이 25만 원, 4인 그러면은 6만 원 정도. 네, 이 되네요. 자녀 둘에 본인, 이 아내분, 그 다음에 친정 어머님까지 합쳐가지고 25만 2천 원이니까. 남편분은 없네요. 네, 남편분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남편분이 지금 외벌이이기 때문에 네. 남편분의 보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죠. 남편분의 보험이 필요할 남편이 수 갑자기 몸이 안 좋거나 해지면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을 수 있는데 4인으로만 그 4인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25만 2천 원이 비싸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친정 어머님 연세가 있으실 테니까 네네네. 포함돼 있으면 그래 나쁘지 않다 정도. 네. 자, 통신비가 38만 원인데 5인 38만 원, 7호 35, 7만 원 이상 나오시네요. 네, 누구는 싼 요금, 누구는 비싼 요금 쓰겠죠. 어머님이 7만 원짜리 요금을 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깝기는 한데 저기서 뭐 줄여본다고 한들 저게 막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대출이 있으신데 네. 사실 뭐 지금 뭐 핸드폰을 바꾸거나 음. 뭐 이런 거는 좀 뒤로 미루고 뭐 중고폰을 쓰시거나 뭐 알뜰폰으로 알뜰폰을 쓰시거나. 써가지고 요거를 한 4만 원대로 좀 낮출 수 있다면 그랬으면 좋을 것 좋겠죠, 같거든요. 저도. 사실 네. 여기서 한 10몇만 원이 나오는데 네. 요것도 사실 아까운 금액이거든요. 많이 모으면 한 아까운 200만 원 돈 되거든요. 1년에. 대출 원리금 99만 원. 요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네.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또 다른 주택담보대출. 아,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기존의 캐피탈 뭐 대환하고 네. 기존에 받아놨던 네. 주택담보대출 있고 그런 거 합치니까 한 달에 나가야 될 원리금이 자, 그리고 99만 원. 우유가 8만 원 빼셨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자녀들 식구들 네. 마시는 왜 우리 우유 배달해서 시켜 그럼 드시잖아요. 식비 158만 원이 아니고 네. 우유는 따로 빼신 그러니까 처음에 적어주신 거는 식비 150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저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아니요 그냥- 안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네. 거예요. 배달해서 해놓으신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근데 이게 우유 배달이 꽤 비싸더라고요. 우유 자체가 되게 비싸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유가 비싸. 네, 우유가 그런데 너무 배달도 더 비싸고. 그래서 사실 저거는 가서 이제 그때 사오는 사드시는 게 게. 좀 맞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거만 아껴서는 되는 게 아닌 수준인 아닙니다. 게 사실 지금 식비가 150이기 때문에 유류비 15만 원, 네. 의류 15만 원, 관리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 이 허리 이거는 뭐 아프셔서 어쩔 수 이거는 없는 못 거고. 줄여요. 나머지 어쩔 수가 없는데 첫째 자녀는 지금 기숙사 살고 있고 아이들이 용돈 나이가 20만 원씩. 또 네, 있으니까 20살짜리 아이. 그래서 이거 뭐 많이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기도 뭐 하네요. 그렇죠. 기숙사에다가 용돈이면. 네. 용돈 같은 경우에 야 네가 벌어서 이제부터는 네가 네. 알아서 해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기숙사 저거는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여기다가 등록금은 또 따로일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같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지금 저축이 거의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식비 150은 어떻습니까? 5인에 150? 5인에 150 그 정도면 왜냐하면 나쁘지 않다. 자녀들이 네. 이제 아까 15살 정도 됐잖아요. 둘째는 한창 먹을 때라서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네. 돌아서면 배고프고. 근데 여기서 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기숙사 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4인 아닙니까? 4인이네. 4인이서 150 아니면 애가 주말에 와가지고 5일치를 충분히 먹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이 보통 그러면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네. 또 이제 갈비찜 해주시고 그런 걸 수도 그럴 있겠죠. 수도. 네. 근데 식비를 못 줄인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저희가 이렇게 돈을 아끼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드냐면 지금 대출이 많고 빚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우선은 좀 지출을 좀 줄여놔야 무언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추가 저축 가능 금액이 150만 원인데 그 정도 이게 되죠. 어떤 의미?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씩 저축하는 게 10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만큼씩을 저축 못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 사실상 이게 150이 아니죠. 이렇게 합쳐서 150인데 합쳐서 더할 수 50 있다. 더 할 수 있죠. 근데 네네. 지금까지 못한 게 사실은 대출이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대출 원리금이 99만 원이지만 아까 네. 뭐 한 140에서 150 왔다 갔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저축은 못하고 오히려 네. 빚이 더 쌓여가는 그 이유를 보니까 차를 네. 너무 많이 교체를 하셨습니다. 차를 너무 많이 교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차량을 교체한 게 6번이에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년간 6번을 바꿔요. 네, 거의 2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차를 바꿀 때마다 네. 캐피탈, 전액 할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액 할부로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네. 5%라고 한다면은 2천에 5%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네네. 100만 원 정도 되죠. 그 100만 원이 2년에 걸쳐서 되니까 뭐 100만 원 딱 나올 거고 원금은 줄어들 테니까 어쨌든 그런 돈들이 차를 바꿀 때마다 착착착착착착 쌓이다 보니까 거기다 버린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야 이자 합쳐봐야 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차량 대출 캐피탈을 갚으면서 발생한 할부금 때문에
때문에 그만큼 저축을 못 한다는 거죠. 네. 매달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빠듯하게 사는 상황에서 생활료가 부족하면 결국은 대출이 또 늘어나고요. 우선시해야 될 게 할부는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마셔야 되는데 자동차 할부를 할 때도 유리한 경우 저도 이제 할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유리한 건 뭐냐면 진짜 금리가 낮을 때 네. 이 돈을 차라리 은행 예금에 넣는 게 어라 더 낫겠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제가 코로나 그때 직후에 차를 바꿨는데 네. 그때 이자가 뭐 2점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저도 2.7에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는데 지금은 막 9, 막 8, 9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타는 게 오히려 싸다 뭐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12년 동안 6차를 바꿨다는 거는 네. 이분이 이제 직업이 또 정비를 하시다 보니까 내가 타면서 느끼는 거를 좀 반영이 내 되지 실력에 좀 않을까.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외제차를 또 정비하시니까 네. 타봐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장인 정신으로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네. 외제차가 요번이 또 처음이시고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 차를 우리가 사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오늘은 내 직업 좀 연습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충분히 이 그냥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과거부터 차를 바꾼 이력을 보면 뭐 중고를 사실 때도 있고 신차를 네. 사실 때도 있는데 저는 네.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번이 마지막 차라고 하셨어요. 네. 마지막 차라는 생각에 바꿔주신 거는 사실은 아내분께서 컨펌을 해주신 거죠. 와, 근데 보니까 2010년에 라세티를 뽑는데 1,800만 원 하셨는데 캐피탈 신차. 1,500을 태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 300 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그냥 대출로 차를 바꾸시기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와, 그리고 14년에 스포티지 바꾸고 4년 만에. 그리고 뭐 소렌토도 사고 뭐 네. 하셨는데 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택시가 아닌 이상. 포터는 괜찮아. 네. 포터에 배출을 싣거나 뭐 장사라거나 이삿짐 하는 건 괜찮은데 영업용 차량이 아니면 영업용 차량이 아니잖아 이게.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고 소비재일 뿐입니다. 제발. 네. 그게 무슨 뭐 하차가 물론 괜찮아요.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소득이 높으면 자산이 네. 많으면. 네. 그런데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으면 안 좋은 차를 타도 멋있어 보여요. 야, 저 사람은 연봉이 뭐 몇 억씩 되는데 네. 아반떼 타고 다니. 뭐 아반떼가 나쁜 차는 아닙니다. 네. 그냥 국민차니까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럼 멋있잖아요. 뭐 경차 타고 다니시네. 알뜰하시다. 와, 저러니까 부자가 되지라고 하는데 꼭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 네. 이 차에다가 몰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차가 나의 외적인 부분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네. 거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가상각도 굉장히 심하고요. 감가가 심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웬만해서는 원래 산 가격에 더 빠져가지고 파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거기에 취득세까지 더 한 7%인가 내잖아요. 네. 그럼 이래저래 한 사서 팔면 한 20%씩 까먹는 거를 당연한 게 이 차량인데 맞아요. 이걸 12년 동안 6번을 바꾸셨으니 이래나 저래나 아마 수천만 원 깨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네. 늘 빚을 지고 그걸 깔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드라이브 생각하면 하면 스트레스 힐링이 되기도 한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쏙 그거를 하면 안 돼요? 꼭 아니 그걸 꼭 여러 번 차를 바꿔야 될 필요 그쵸. 없죠. 한 차를 12년 타도 되잖아요. 네. 소장님 의견에 반대. 없어 보이는 차 타고 모임 가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 모임은 안 가면 되죠. 쏘아. 나 우습게 봐. 아이씨. 굳이 왜냐면은 그 우습게 보는 모임을 안 가면 어. 돼. 왜냐면 그 모임에 가서 내가 유의미한 어떤 자산을 뭐 형성하거나 뭐 인맥이 생긴다는 막연함 때문에 막 가는 걸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있어요. 이제 네. 아는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 골프장을 갔더니 네. 내가 안 좋은 차를 타고 가니까 음. 그 앞에서는 다 발렛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 저쪽 주차하세요 이런 내 것만 알았다. 내 거 말하고 아. 그거 막 골프백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물론 그런데 그 경험이 되게 안 좋고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 저는 그건 좋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는 거는 찬성이나 네.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과분한 차를 타는 건 그거는 네. 물론 그것에 나는 오로지 모든 행복이 있어라고 한다면 그건 말릴 수 없죠. 하지만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차를 바꾸고 막 하시는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자산이나 어떤 대출 상황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렇죠. 말 그대로 취미 생활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은 뭔가 좀 다른 게 더 급하고 아이들도 지금 이제 막 이제 성장해서 이제 돈 들어갈 때가 엄청 많은데 이 상황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산과 부채를 봤을 때 차를 막 바꾸고 뭐 이럴 시기는 아닐 수 있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이제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까지 차를 바꿔왔던 그 습관에 비추어 봤을 때 네. 이게 마지막 차량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하고 바꾸셨다는지만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저도요. 네. 중고예요. 심지어 네. 한 7, 8천짜리 하는 걸 2천에 사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상태는 대충 짐작이 가요. 뭐 얼마나 더 타겠느냐 이 차를. 네, 한 3, 4년 더 타시면 물론 뭐 유지관리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바꾸실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높죠. 자, 지금 자산이 1억 5천인데 예금 150이고 주식이 400.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주식이 다들 힘드니까 원금이 대부분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주식 주택이 한 1억 5천 정도인데 부채가 이제 1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남은 게 별로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소득 대비도 사실 자산도 작고 네. 부채는 많은 것 같고 주담대가 4,100만 원인데 이건 집 사실 때. 2.7. 이건 네. 잘 받아 놓으셨는데 그쵸. 주담대 2는 2,100. 사업 때문에 네. 3,700이 이번에 4.69. 네. 캐피탈 대환. 그래도 낮은 편이네요. 더 그나마. 올라갔던데. 그런데 네. 뭐 1번 주담대 저거는 아마 보금자리론 같은 거를 받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고정금리로 네. 받으신 것 같고 주담대 2나 주담대 3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때는 네. 은행 쇼핑도 좋지만 은행이나 이금융권 보험사 저축은행들도 다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는 뭘 해주냐면 금리가 낮은 것도 낮은 거지만 내 상황에 맞는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거치만 해준다거나 아니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갈아탔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금리가 네. 계속 높게 유지되지만 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정도엔 갈아탈까라고 했을 때 네. 부담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인데 한 0.5%포인트 정도 비싼 대신에 금리가 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이 네. 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걸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네. 있고 뭐 아니면 변동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계속 반영돼서 내려가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는데 요즘 대출이 되게 받기가 애매한 게 내려갈 거를 예측했다가 또 안 내려갈 수도 있고 통통통통 뛰고. 아니 또 어디서 또 전쟁 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또 고정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고정과 변동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변동을 받아왔었는데 저도요. 그게 유리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요번에는 아니었어. 요 구간에서는 아닌데 아. 지금은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라 이제는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해진 상황에서는 늘 결과적으로 보면 변동이 네. 유리하더라고요. 네. 요즘 받는 분들은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이분의 소득은 나쁘지 않은데 지출 부분은 어떤가요? 지출도 좀 줄여야 되는 건 맞나요? 저라면 조금씩 좀 깎았으면 네. 좋겠는데 저 깎는 게 이분 입장에서 의미 있나 싶을 생각이 들만한 게 다른 게 굵직한 거 이렇게 아껴가지고 차로 한 번에 훅 나가는 거. 차는 우선 안 사야죠. 안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이 사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남편분이 사실 사고 싶어 하시는 거라서. 그게 설득이 안 되시니까 답답해서 보내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남편분께 꼭 보여주시든 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아. 차가 진짜 뭐 리셀해가지고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산재에 있다. 애들 대학 등록금도 이제 둘째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준비 가장 크죠. 네. 그다음에 차도 언젠가 또 바꾸시긴 할 텐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둘째여가지고 둘째가 지금 16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는 걱정입니다. 돈 잡아먹죠 이제. 돈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둘 다 약간 뭐 군대 갔다 오면 약간 텀은 좀 다르지만 네. 앞으로 한 10년 정도 계속 이제 애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노후 준비는 당연히 뒷전이 되고. 안 되겠죠. 어쩔 수 없죠. 내가 노후 준비할 테니까 니들은 학교 니들이 알아서 다녀. 그렇게 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또 안 그러시거든요. 네. 지금 기숙사하고 용돈까지 주시는 거 성인인데 용돈을 줘요. 근데 또 대학생들이 또 용돈 없으면 또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20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1학년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기도 해요. 요즘에 또 예전에 제가 받던 것보다 적은 것 같아요. 20년 전보다. 20년 전에도 그래도 한 30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가요? 30이나요? 그랬나? 많이였나? 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 30 기억에는- 받아서 열흘에 써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술 와. 먹고. 그리고 알바하러 가고. 아니 아니, 저는 알바를 하셨으면 그렇게 그렇죠. 그냥 뭐 학점을 그냥 망가뜨리며 살았죠. 그래서 예전하고의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인플레니까 네. 뭐 정말 최소한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첫째도 요 정도만 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벌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네. 둘째가 이제 또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다만 이제 아이들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저거는 해주셔야 돼요. 선은 그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컸으면 이제 돈에 대한 개념도 알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 즉 엄마 아빠가 너를 네. 몇 살까지 어디까지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선을 늘 그어 놓으셔야 네. 자녀도 기대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여유가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인지 오픈 안 하시잖아요. 우리 집은 집도 작아고 네. 차도 벤츠고 용돈도 이렇게 주시는데 여유가 있겠지라고 그러네 차가 벤츠는. 네.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면 나중에 가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엄마 아빠가 무슨 집이야. 우리 집도 지금 아직 대출 안 갚았는데
서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네. 아이들도 자기에 대해서 집을 준비할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은데 아마 우리나라는 뭐 거의 90%는 안 하지 않을까. 안 그냥 하시는 너도 분들이 그런 거 많아요. 신경 쓰지 말고 네. 공부나 해. 공부만 하면 걱정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진짜 공부만 해서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엄청난 걱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넌지시 그것까지. 즉 네가 대학 졸업하면 끝이야. 결혼은 너 알아서 해야 돼. 물론 축의금은 줄게. 하지만 그걸로 집 사주거나 전세 자금 해줄 건 아니야라는 설령 해주시더라도 해주실 거라도 그렇게 해놔야 아 우리 엄마 아빠 못 됐네 이게 아니라 아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다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 그러면 나 공부 안 하고 그냥 나 돈 벌래. 왜냐면 너무 돈덩거리면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있거든요. 줄타기를 잘 해주셔야죠. 너무 돈 오늘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아빠는 얘기하고 돈 저녁에도 얘기하지 말고 엄마만 돈 얘기하고 아빠는 공부하라고 엄마는 이제 돈 얘기만 하고 애가 혼란스럽게. 그 정도를 잘 타셔야 되는데 너무 또 돈 얘기하고 왜냐면은 뭐 내가 학비 안 지원해 줄 거야. 네가 알아서 살아. 20살부터. 그래? 그럼 난 그냥 나 18살부터 일해야겠다. 갑자기 막 일하러 가. 그러면 또 아니야. 기다려 봐. 아, 근데 또 너 너무 그렇게 성급하지 마. 잘 벌면 어떡해요? 잘 벌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해볼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꼭 해야 되나요? 라는 분도 계시는데 공부 뭐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 게 좋고 공부가 잘 어려우시면 다른 길을 찾는 건 좋은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의 마음이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를 어떻게든 좀 최대한 이렇게 밀어주고 서포트해주고 싶다 보니까 빚을 져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근데 어쨌든 둘째가 아직도 남았다는 게 좀 걱정되니까 요 영상 보시는 뭐 남편분과 아내분이 좀 잘 얘기 좀 해가지고 네. 차는 이제 좀 그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지금 이 지출의 전제는 친정 어머니의 170만 원을 포함해서예요. 포함해서요. 이분이 지금 구원투수를 안 오셨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나이도 뭐 60, 70 되셨을 텐데 네. 완전 마이너스잖아요. 네. 여기서 더 빠지는 거니까 이대로 가면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라서 입장을 바꿔놓고 네. 아내분께서 한 1년마다 한 번씩 명품백 샤넬에서 무조건 사겠다. 사. 무조건 사야 돼 나는. 심지어 이거는 리세일도 돼.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신다면 차보다 싸잖아. 네. 심지어 차보다 사. 네. 그럼 막 1년에 2개 사도 되지 않나?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럼 너도 사라. 나도 차 바꿔. 아유. 너도 사고 나도 사자. 이게 최악입니다. 그래? 이게 그러면 막 명품으로 돈 벌어와서 나 차 바꿔줘. 소비 배틀. 이러는 이제 긍정적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명품 사는 거를 남편분들이 되게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은 네. 그 쓰잘데기 없는 거. 막 그 왜 사냐고. 그냥 에코백 들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안 돼. 네. 왜 그러냐면 차가 있어. 그래요. 차 하나 바꾸면요. 네. 명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차라는 거는 유용한 것이다. 맞아, 유용하잖아. 백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지만 차는 유용한 가족이 안전해야 되죠. 안전해야 돼. 튼튼해야 돼.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거야. 방패막이야. 여행도 갈 거야. 요즘엔 차박 있잖아. 차박 갈 거야. 우리 가족의 어떤 추억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렵다. 가방 한 몇십 개짜리죠. 사실 그렇죠. 생각해보면 남편분들도 아껴야 됩니다. 지금 둘 다 아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사연자분 알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시는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일을 몸이 못하십니다. 못하시기 지금. 때문에 네. 또 남편분이 또 혼자 또 벌기 때문에 남편분의 또 고뇌도 있겠지만 네. 감안하더라도 차를 너무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네.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난다. 네. 잦은 차량 교체 주기를 줄여야 된다. 네, 이제는 10년에 한 번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차 수명 최소한 요즘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저도 이 차를 바꾸기 전에 차를 2009년에 사서 작년 재작년에 바꿨는 한 11년 정도 타고 23만 킬로를 탔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5천 킬로거든요. 네. 거의 5바퀴를 돌았죠. 그쪽으로. 보니까 차값보다 쓴 기름값이 더 많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차는 진짜 소비재구나. 근데 뭐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 네네. 그런데 그 주기를 단축시키면 그만큼 쓰는 돈도 많을 테니까 최소한 10년. 최소한 10년 최소 잘 10년. 타시고 또 정비도 잘 하신다고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20년. 최소 최선. 수명이 얼마나 됐든 지금으로부터 최소 10년 네. 이상 맥시멈 타시는 됐고, 걸로. 네, 이상 타시는 걸로 가고. 그다음에 다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차량 교체 금물인데 네. 주담대 상환으로 뭐, 우선은 가야 될까요? 지금 이거 대출이 사실 많으니까. 빚을 주담대를 다 상환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네. 왜냐하면 깔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고 뭐 최소한 애가 네. 대학을 다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죠. 우선은 요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1번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때까지는 소비를 최소화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또 우선은. 병행하는 건 노후고 그리고 뭐 집도 언젠간 넓혀 가셔야 되잖아요. 맞아. 그런 거 이사 지금 차 아니, 바꿀 근데 때가 관리비가 아니죠. 30 나오는 거 보면은 집 평수가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가격대가 저렴한 거 보니까 지방에서 지방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소비를 조금만 줄여도 이제 노후 대비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출이 1억인데 소득이 거의 600 정도 되시니까 갚으려면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항상 늘 안전함을 느끼는 거. 네네네. 내가 소득이 이 정도 되니까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게 마음을 안 먹어서 늘 저축이 안 되시고 마음 먹는 게 힘든 네, 거죠. 그런 거 조금 주의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안 먹혀져요. 네, 대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통합 대안을 하는 게 좋겠다. 네. 1번 대출 같은 경우 2.7%니까 사실 문제는 없는데 네. 금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받으신 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 상환 4% 기간이 대. 상환 기간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리금 상환이 지금 99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아. 그런데 늘려놓으면 총 납부하는 그렇죠. 이자 총액은 많지만 이걸 한 방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단축시켜 놓으면 매달 나가는 네.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 못 해요. 하긴 사실 1억을 갚는 건데 네. 원리금이 100만 원이 나오는 거는 좀 많긴 하죠. 이 악물고 네, 갚는 네, 네. 느낌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럴 건 없죠.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대출 금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어느 정도 적어지는 시점이 온다면 네. 합쳐가지고 길게 빼서 대출을 상환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허리가 다치셨다고 하니까 허리도 좀 최대한 좀 치료를 하셔가지고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좀 일을 할 수 있다면 아직 나이가 또 워낙 젊으시니까 이제 40이 안 되셨는데 네. 허리도 고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부업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소득은 좀 늘리고 지출은 좀 많이 낮춰야겠다. 많이 낮춰야 네, 돼요. 그리고 목돈 나가는 그런 지출들은 이제 중단, 네. 당분간은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걱정인 게 차가 지금 벤츠잖아요. 다음 차를 아반떼 타실 수 있겠냐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리건데 차플레이션. 차랑 집은 높여놓으면 진짜 안 내려가. 진짜 안 내려갑니다. 차라리 안 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왕 바꾼 거를 오래 타는 게 타세요.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